1억이요? 아휴, 사돈. 요즘 세상에 1억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요? 재민이가 잘 만난 거죠? 저희 같은 집안 만나서. 예, 그러네요. 저희 같은 집이 재민이도 더 좋은 집안을 만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돈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못 낮추겠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이런 모욕 저는 못 참습니다. 오늘은 한도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한 남자. 그가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값어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감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경기도 파주 오래된 단독주택 골목. 거기서 도영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도영, 올해 66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남자입니다. 그의 인생엔 늘 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괜찮다. 그 말을 수없이 되뇌며 혼자서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한 장과 20살 무렵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1억 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하루를 버티며 쌓아온 액수였습니다. 대단한 사업을 한 것도 큰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10,000원씩 허리를 졸라가며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대신 진통제로 버티고 겨울 연탄값 대신 발에 담요를 두르며 살았습니다. 모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이 돈만큼은 꼭 주자.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한도영은 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건 그 아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도영은 20년 전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네이비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다리미로 펴둔 셔츠에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단정한 첫인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엔 다시 한번 확인한 1억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집어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 꼭 얘기해야지. 사돈 어른도 걱정 안 하시게. 아버지, 긴장되세요? 난 괜찮아. 그렇게 둘은 파주의 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막히지 않았고 도영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그 길이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단둘의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피자 한 조각에 행복해하던 아들. 새 운동화 사줬다고 이불 속에서 두 손 모으고 잠들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도영과 아들. 하지만 상대 측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영숙 예비장모는 운동복 재질 골프웨어 상의에 화장기 짙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박태식 예비장인은 헐렁한 반팔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괜히 체면 차렸나? 하지만 이내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식 혼사 앞에서 과한 성이란 없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 도영에게 정영숙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상견례 선물이에요. 요즘은 서로 하나씩 준비하는 게 예의잖아요. 도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두 손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홍삼 스틱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아휴, 남자분들이 그런 건 잘 모르지. 괜찮아요, 괜찮아. 도영은 가볍게 웃었지만 뭔가 틀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말의 뾰족함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예비 장인이 먼저 소주를 시켰습니다. 사돈도 한잔 하시죠. 도영은 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오가며 정영숙의 말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교사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예, 지금은 공방 하나 하고 있습니다. 목공 쪽으로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수입은 많지는 않으시겠네요. 크게 벌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아휴, 요즘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나중에 병원비나 뭐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손 벌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영은 속으로 끓는 물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가 걸어온 20년의 무게는 손 벌리지 마세요. 라는 한마디에 가볍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휴, 창업하셨다고 하길래 기대했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쯤은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도영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모은 정성과 가슴으로 키운 아들의 시간은 이 사람들에게는 값을 매길 수 있는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 상견례를 마무리할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숙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정식 집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재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도영은 억지로 짓고 있던 미소마저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휴, 재민이도 잘 알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쪽에서 아파트도 2억 넘게 해주는 건데 남자 쪽에서 집이 아예 없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제가 살던 공방을 정리하면 인천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을 겁니다. 재민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돈도 있고요. 도영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1억 원이 든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통제로 버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어머, 돈이 얼마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정영숙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과 현금 뭉치,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통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1억이요? 아휴, 사돈. 요즘 세상에 1억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요? 재민이가 잘 만난 거죠. 저희 같은 집안 만나서. 그 말이 도영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의 20년이 요즘 세상에 고작 1억이라는 한마디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네요. 저희 같은 집이 재민이도 더 좋은 집안을 만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지금? 갑자기 자리에서 왜 일어나요? 제가 재민이 혼자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 떠나보내고 그날부터 도시락 싸주고 교복 다려서 학교 보냈어요. 대학은 장학금으로 갔고 돈은 아르바이트로 벌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건 다 부모가 할 일이죠. 맞아요. 부모니까 했습니다. 근데요, 제 아들이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할 만큼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고,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돈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못 낮추겠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이런 모욕 저는 못 참습니다. 도영은 아들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도영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단호했습니다. 재민아, 이 돈으로 더 괜찮은 신부감을 찾아보렴. 너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거라. 정영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저희 딸이 뭐가 아쉬워서? 도영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상견례가 마무리될 결심을 한 것은 도영이었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은 아들의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바쳐 키워낸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전부였던 1억 원의 값어치를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조리 잃고 말았습니다. 도영은 휘청이는 발걸음으로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 재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결국 도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말씀이라도 하고 가셔야죠. 무슨 말을 더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도영은 재민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20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처럼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은 혼란스러웠지만 상견례장에서 들었던 정영숙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민은 침통한 표정으로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영숙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재민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재민아, 이게 무슨 경우야? 상견례 자리에서 네 아버님이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 결혼 망치려는 사람 같네. 우리 서윤이가 뭐가 아쉽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예비장인 박태식은 옆에서 묵묵히 소주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아,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봐. 서윤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결혼은 현실이야. 저런 집안이랑 어떻게 가족이 돼? 정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재민은 서윤과 그녀의 부모를 번갈아 보며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도영이 값어치라는 말을 남긴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원하는 값어치가 다른 것 같네요. 이만 저도 가보겠습니다. 재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1억 원이 든 봉투를 챙겨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재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민아, 잠깐만. 정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민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그대로 방을 나섰고 정영숙은 허망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영숙은 그날 1억 원짜리 봉투가 아닌 딸의 진정한 마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싼 식사비와 허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재민을 따라가려 했지만 정영숙의 싸늘한 시선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값어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음을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늘 아들 재민이 있었습니다.
재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공방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괜찮다는 말로 버텨온 도영의 세월이 이제야 재민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억 원의 봉투는 여전히 도영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방 문이 닫히고 도영과 재민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도영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인데?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고 저처럼 나무 만지는 일을 좋아해요. 재민의 말에 도영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값어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아는 아이를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같이 밥 한 끼 먹어요. 그 친구 제가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좋다. 그러자. 도영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신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